안녕하세요. 다담뜰 라디오 극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았으나 정작 그 안에 핏줄을 외면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국내 굴지의 선진 F&B를 일궈낸 최만식 회장. 그는 오직 냉철한 판단과 성공만이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그에게 가족이란 곧 기업의 명예였고 모든 것은 배경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아들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성을 거부하고 작은 빵집의 파티시에 이수민 씨를 사랑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가진 것 없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결혼을 선언했을 때 만식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들의 사랑을 가문의 수치로 규정했습니다. 내가 감히 천한 여자를 들이려 하느냐. 만식 회장은 서슴없이 아들의 사랑을 짓밟았고 민준 씨는 모든 상속과 지위를 포기한 채 그 성벽을 나섰습니다. 아들을 향한 만식 회장의 마지막 말은 냉소와 저주뿐이었습니다. 좁은 빵집에서의 삶은 세상의 시선과 달리 행복했습니다. 민준 씨는 돈 대신 사랑을 택했고 수민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곧 2배가 되었습니다. 수민 씨는 쌍둥이 딸을 임신했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밤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신발을 닦으며 세상 누구보다 벅찬 아빠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달콤한 빵 냄새처럼 향기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만식 회장이 기업 이익만을 쫓아 계약했던 노후된 유통트럭이 빵집 골목에서 민준 씨를 덮쳤습니다. 만식 회장의 비정한 경영 판단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만삭의 수민 씨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충격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배신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식 회장은 아들의 죽음마저 외면했습니다. 회사의 책임을 은폐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며느리 수민 씨에게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개인 과실로 몰아 기업의 잘못을 덮으려 했습니다. 수민 씨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으로 버텼습니다. 그녀는 빚더미 속에서 모든 것을 처분했습니다. 시댁이 가진 모든 권력으로부터 도피해야 했습니다. 만식 회장의 아내이자 시어머니인 윤 여사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냉혹함과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고 며느리에게 닥친 고통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윤 여사는 수민 씨에게서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수민 씨는 그 침묵을 시댁의 최종적인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민 씨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지하방으로 쌍둥이 딸과 함께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들마저 빼앗길까 두려웠던 그녀에게 그 어둠은 가장 안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수민 씨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폐지를 주우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쌍둥이 딸 예나와 예리는 아빠 민준 씨를 빼닮아 밝고 씩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일상은 참혹했습니다. 엄마를 돕기 위해 그 작은 손으로 폐지 카트를 따라다니며 버려진 박스를 주웠습니다. 수민 씨는 아이들이 폐지를 줍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해맑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걸 모으면 맛있는 빵 사 먹을 수 있지? 아이들의 순수한 물음 앞에서 수민 씨는 눈물 대신 씁쓸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만식 회장의 손주들은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버려진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식 회장의 내면은 죄책감과 후회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에 대한 집착으로 이를 덮었지만 죽은 아들의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허름한 뒷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쌍둥이를 목격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아들 민준 씨의 어린 시절과 완벽하게 똑같은, 그것도 2명의 아이가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식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눈을 감고 부정했습니다. 헛것이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는 애써 현실을 외면하며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쌍둥이의 미소는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사설 탐정 김 부장을 고용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 진실이 자신의 아픈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탐정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죄책감과 가문의 명예 사이에서 갈등하는 만식 회장의 억압된 양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탐정 김 부장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예나 예린, 엄마는 이수민.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쌍둥이는 바로 만식 회장의 핏줄, 그의 손주들이었습니다. 만식 회장은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아니야. 이수민이 재혼해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어. 내 아들의 아이일 리 없어. 그는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려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의 비정함이 낳은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 윤 여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와 손주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의 권력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숨죽여 울며 어떻게든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본능에 시달렸습니다. 만식 회장은 탐정 김 부장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아이들의 행방을 감시하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의 집착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개입했습니다. 쌍둥이 중 예나가 희귀 혈액 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만식 회장은 본능적으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5년 만에 며느리 수민 씨와 마주했습니다. 수민 씨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예나의 혈액형이 극히 드문 유전자 변이형이라며 수혈 없이는 위험하다고 알렸습니다. 수민 씨는 자신의 혈액형으로는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절규했습니다. 저는 O형이에요. 저희 가족 중에는 이 혈액형이 없어요. 수민 씨의 절망적인 외침은 만식 회장의 뇌리에 섬광처럼 박혔습니다. 아들 민준 씨가 가지고 있던 특이 혈액형, 그리고 자신만이 그 혈액형을 가진 유일한 생존자라는 사실. 만식 회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아이가 자신의 피를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 만식 회장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규했습니다. 내가 그 혈액형이요. 내 피를 뽑아 저 아이에게 수혈하시오. 그는 수혈대에 누웠습니다. 아들을 외면했던 비정한 아버지의 피가 5년간 폐지를 줍게 만든 손주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피는 아이의 생명줄이자 만식 회장의 평생에 걸친 속죄의 증표였습니다. 만식 회장은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널 죽이고 내 아이들을 버렸어. 나는 폐지를 줍는 내 손주들의 모습을 외면한 세상 가장 비정한 할아버지다. 그의 통곡은 병원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시어머니 윤 여사는 남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복도 끝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만식 회장의 눈물을 인간 최만식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았습니다. 다행히 예나는 수혈 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이가 회복하는 것을 본 만식 회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회장직을 사퇴했습니다. 4년 전 아들의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고 과거의 모든 비리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며느리 수민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년 동안의 고통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수민 씨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미움의 고리를 끊고 아이들에게 완전한 가정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민 씨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식 회장은 그 용서에 감사하며 남은 전 재산을 털어 최민준 기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산업재해 유가족을 돕는 일에 헌신하며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했습니다. 수민 씨와 쌍둥이는 시어머니 윤 여사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윤 여사는 지난날의 침묵을 보상하듯 며느리와 손주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만식 회장은 더 이상 냉정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단의 봉사활동과 손주들의 재롱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폐지를 줍던 손주들의 모습은 그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삶의 교훈이자 속죄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만식 회장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것은 돈과 권력보다 핏줄과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외면했던 미소는 결국 그에게 돌아와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 가족의 온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늦기 전에 찾아야 할 소중한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담뜰 라디오 극장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깊은 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